여보, 이리 와요. 안아줘요. 아내의 손길이 내 온몸을 타고 흐르고 나는 마침내 마음 한구석에 분노와 서운함까지 모두 토해내듯 아내를 품에 안았습니다. 뜨겁고 격렬하게 그리고 아프도록 애틋하게 서로를 갈구한 밤이 깊어갔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내 허벅지 위로 올라타며 입술로 내 입을 덮었습니다. 몸과 몸이 맞닿은 그 순간 오랜 외로움과 그리움이 감각으로 퍼졌습니다. 우리는 거칠게 그리고 애틋하게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박진수입니다. 55살 퇴직한 뒤 한적한 동네로 이사해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직장에서 보냈습니다. 하루하루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이었죠. 퇴직을 하고 나니 마음 한켠이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무언가를 잃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이 지겨워져서 한적한 동네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짐을 싸며 오래된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기던 날이 떠오릅니다. 그 시절 웃고 울던 많은 날들이 한순간에 밀려왔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첫날은 어딘지 낯설었습니다. 아직은 작고 조용하지만 곧 신도시 개발이 예정된 동네, 멀리 보고 부동산을 개업하기로 결심한 곳,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에 서 있는 담벼락과 담쟁이, 옆집 마당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삿짐을 풀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 아들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 녀석이 어릴 적 같이 뛰놀던 시절이 생각나서 잠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 하나 없이 텅 빈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들이 떠나며 남긴 머그잔이 놓여 있습니다. 그 잔을 볼 때마다 아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끔 창밖을 바라보면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이 모두 낯설게만 보입니다. 반복되는 고독한 일상에 어느덧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넘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일도, 누군가와 허물없이 대화하는 일도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그래도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는 기대라는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이 조용한 동네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하늘이 더 높아 보였습니다. 담담하게 그러나 조금은 기대를 품고 이 조용한 시작의 끝에서 무언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동산 사무실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도 없이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었죠. 시간이 한참 흘렀을 무렵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낯선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수더분한 인상에 푸근한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는데 자신을 동네 상인회장이라 소개했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새로 오픈하셨다고 해서 한번 들렀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게 될 겁니다. 동네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상인회장의 너그러운 말투에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분은 곧바로 이 동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와 이웃들에 대해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어깨를 툭 치며 다방 커피가 이 동네 명물이라며 주문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쭈뼛거리며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다방 커피가 배달되어 오기를 기다리며 괜히 책상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엔 이유 없는 두근거림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누군가와 처음으로 제대로 대화를 나누게 된 날이었습니다. 곧이어 다방 커피를 배달하는 종업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듯 능숙하게 문을 닫고 들어오는 그 모습에서 이상하게도 시선이 멈췄습니다. 커피를 내려놓는 손길, 커피향 너머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고개를 드는 순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정미,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5년이 흘렀어도 그 얼굴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고 없이 마주친 과거의 아내 정미.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불쑥 치고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내 삶에 다시금 커다란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인 회장이 아직 내 옆에 있었습니다. 커피를 들고 온 종업원이 정미라는 걸 단번에 알아봤지만 나는 순간적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미 역시 놀란 기색을 숨기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상인 회장은 익숙하게 정미에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정미 씨, 오늘도 고생 많으시네. 사장님 커피 특별히 맛있게 타온 거죠? 말하며 정미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의자에 앉아 잠시 대화를 나누면서 정미의 허벅지를 장난스럽게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정미는 억지 미소를 지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커피 맛있게 드세요. 사장님, 이 집 커피가 동네에서 제일 유명합니다. 상인 회장은 그렇게 말하며 정미에게 친근하게 굴었고 정미는 내 앞에 조심스럽게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나와 정미 두 사람 모두 아무 일 없다는 듯 대화를 이어갔지만 상인 회장의 행동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지만 최대한 자연스러운 척하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상인 회장이 가게를 나가고 나서야 정미와 눈이 제대로 마주쳤습니다. 그제서야 정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몰랐어.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냈어. 정미는 짧게 웃으며 여기서 일하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시간들이 잠깐 스쳐갔습니다. 대화는 어색하게 이어졌습니다. 나는 무심히 응, 이제 이 동네에 자리 잡았어. 정미는 한참을 바라보다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나. 벌써 이 동네 다방에서 일한 지도 꽤 됐어. 처음엔 낯설었는데, 이제는 벌써 적응했네. 이야기는 길지 않았지만 미묘한 긴장감이 공기를 감쌌습니다. 정미가 나가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동네 곳곳에서 정미와 자꾸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산책길, 슈퍼 앞, 골목 어귀마다 과거의 기억과 감정이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내 마음도 모르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산도 없이 골목을 걷다가 다방 앞을 지나가던 내 모습을 정미가 창밖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미가 먼저 나왔습니다. 진수야. 대체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빨리 이리 들어와. 나는 망설이며 다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조명 아래 오직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젖은 옷에 몸이 움츠러들었지만 정미가 아무렇지 않게 내게 수건을 던지더니 바로 내 옆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정미는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었습니다. 내 얼굴을 손끝으로 훑더니 내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어리버리해. 내가 얼마나 내가 보고 싶었는지 알아? 나 솔직히
요즘 밤마다 내 생각밖에 안 났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 억눌린 분노와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예전 정미가 나와 아들을 두고 돈 많은 남자에게 떠났던 기억. 용서가 다 되지 않았기에 차마 손끝조차 제대로 뻗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움과 외로움, 그리고 세월이 쌓아올린 기억에 자꾸만 마음이 이끌렸습니다. 정민은 내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래도 내 옆엔 내가 제일 잘 어울려. 내가 아무 말 없이 정미를 바라보자 정미는 옆에 바짝 붙여 앉더니 내 무릎에 자연스럽게 앉아 팔을 목에 감았습니다. 뜨거운 입술이 내 뺨을 타고 목덜미를 훑었습니다. 점점 숨이 거칠어졌고 정미의 손길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정미가 갑자기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여기 말고 뒤에 내 숙소로 가자. 나 너랑 둘이만 있고 싶어. 나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정미가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숨죽이며 다방 뒷문으로 빠져나와 정미가 지내는 작은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숙소에 들어서자마자 정미는 문을 잠그고 망설임 없이 내 셔츠 단추를 풀며 내게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내 마음 한구석의 분노와 망설임, 그리고 서운함까지 모두 불길처럼 일어나 정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감각뿐이었습니다. 정미의 손길이 내 온몸을 타고 흐르고 나는 마침내 마음 한구석의 분노와 서운함까지 모두 토해내듯 정미를 품에 안았습니다. 뜨겁고 격렬하게 그리고 아프도록 애틋하게 서로를 갈구한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미가 더 적극적으로 내 허벅지 위로 올라타며 입술로 내 입을 덮었습니다. 몸과 몸이 맞닿은 그 순간 오랜 외로움과 그리움이 감각으로 퍼졌습니다. 우리는 거칠게 그리고 애틋하게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비가 멈추지 않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설렘에 휩싸였습니다. 정미가 조용히 내 품에 안겼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과 욕망이 모두 비와 함께 쏟아졌던 밤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젯밤의 여운이 그대로 남아있는 방 안에서 나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옆에서 조용히 잠든 정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분명 서로를 간절히 원했던 밤이었지만 눈을 뜬 순간 다시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옷을 챙기고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걸음을 옮기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이 얽혔습니다. 정미와의 관계가 예전처럼 쉽게 다가설 수 없는 이유, 아들과의 약속, 그리고 내 책임감이 내 어깨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뜨거움이 무색하게 다시 거리를 두고 싶어졌습니다. 점심 무렵 정미가 부동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오히려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진수야, 오늘도 바빠? 점심 같이 먹을래? 나는 순간 당황해서 정미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혼자 먹을래. 일이 좀 많아. 정미는 피식 웃으며 내 옆에 와서 슬쩍 팔꿈치로 내 옆구리를 툭 쳤습니다. 뭐야, 어제는 그렇게 뜨겁더니 또 도망가려고? 나는 괜히 서류에만 시선을 두며 말을 돌렸습니다. 정미야, 어제는 그냥 실수였을지도 몰라. 정미가 내 앞에 털썩 앉아 무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난 실수 아니었어. 오히려 오랜만에 숨 좀 쉬는 것 같았는데. 진수야, 너도 똑같지?
나는 뭐라 대답할지 몰라 침묵했습니다. 정민은 한숨을 쉬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 알겠어. 근데 나 이제는 거리끼는 거 없어. 너도 내 마음에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마치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를 하듯 애매한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정민은 언제든 다가올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나는 여전히 망설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사소한 일상에서는 서로에게 농담을 던지고 어색한 웃음을 나누곤 했습니다. 현실적이면서도 어딘가 유머러스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관계에 거리감을 두고 싶지만 자꾸만 마음이 끌렸던 경험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그때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부동산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받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쓸쓸했고 나는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요? 요즘 뭐 하세요? 아들과 나누는 대화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응. 이 동네에서 잘 지내고 있어. 개업한 부동산이 잘 돼. 농담처럼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얼마 후 아들이 부동산으로 찾아왔습니다. 정미와 내가 사무실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아들은 한눈에 눈치를 챘습니다. 아들은 얼굴을 굳히며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아버지, 이 아줌마가 왜 여기 있어요? 나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내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하려던 참이다. 민수가 곧바로 고개를 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무슨 엄마예요? 아버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정민은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잘 알아. 나도 내 앞에 서기가 두려웠다. 근데 정말 내 마음에 상처 준 거 미안하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 역시 마음이 무거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민은 애절하게 그러나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게. 대신 내가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줘. 엄마로서. 더 이상 외면하지 않을게. 아들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집에 먼저 갈게요, 아버지. 나중에 전화 주세요. 정민은 눈물을 참으며 내 곁에 남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 셋 모두의 마음에 오래된 상처가 다시 건드려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아프고 동시에 간절한 것인지 실감했던 저녁이었습니다. 정미의 진심이 과연 민수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을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가족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며칠 동안 민수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는 괜히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민수의 안부를 궁금해했습니다. 정미 역시 사무실에 와서 아무 말 없이 앉아있곤 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듯 우리는 조용히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시간 되면 잠깐 볼 수 있어요? 라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민수는 예전보다 조금 수척해진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요즘 생각이 많았어요. 솔직히 아직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행복해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민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랑 한 번쯤은 같이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어렵지만 조금씩 해볼게요. 며칠 후 정미가 직접 민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민수 앞에 앉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내가 어릴 때 내 옆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이해해. 그래도 이제는 진심으로 내 엄마로 다시 서고 싶어. 민수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지만 예전처럼 등을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도 예전과는 다른 기운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짧게 말했습니다. 밥 먹으면서 얘기해요. 그냥 옛날처럼. 정미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조금씩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다시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관계, 아직 어색하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우리 셋은 조금씩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민수와 함께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소박한 반찬을 나누며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소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서툴고 어색한 미소가 오고 갔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 근처 공원을 셋이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정미가 조용히 내 옆으로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진수야, 옛날엔 이렇게 단순하게 걷는 것조차 소중하다는 걸 몰랐어. 이 나이에 알겠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민수는 약간 멀찍이 걷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표정에서도 더는 완강함이 아닌 조용한 수용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삶은 언제나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실수와 후회, 미움과 그리움, 다시 마주한 설렘과 위로가 모두 뒤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이 우리를 조금 더 깊게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나와 정미, 그리고 민수.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서로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내려앉은 공원 벤치에 앉아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남은 시간 누군가와 함께 따뜻하게 늙어가는 것도 괜찮겠다고.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이별과 후회, 그리고 또다시 찾아오는 따뜻한 순간들을 만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오랜 외로움과 아픔,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야 했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이렇게라도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황혼의 길목에서 다시 한번 사랑이나 가족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이 영상을 보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 공감과 위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늦게 핀 지혜였습니다.